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정부 질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예, 차관님. 네.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 정부하고 협상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권한 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 통화할 때 배석하셨죠? 네,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 또 그리고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균형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지금 통화 다음 날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국, 대만, 일본이 LNG 프로젝트에 큰 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 배석했나요?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죠. 네네.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강효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걸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거거든요. 아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게 사실이라면요?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기밀 누설 사항입니다. 자,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따님 문제. 네. 그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관이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차관이.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시는 차관이세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직 및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놓은 곳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은,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은,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거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냈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는 50%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놓고도 점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선이 딱 50일 남았거든요. 외교 공관에서 우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팝업으로 띄어져 있어요. 그거는 띄워놓고 선거 안내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광저우, 뉴욕, 주 독일, 호주, 이태리 전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답변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고
후속 조치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 기본권 실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재동포청하고 바로 그 준비에 착수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